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대한민국 전체주의로 가나 이런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15 총선이 끝난 지가 20일이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선거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제 보수 유튜브 중심으로 의혹이 제기되었고, 그동안 이제 다소 의혹 제기돼서 부정적으로 보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던 보수 언론들도 이제 사전선거 의혹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 저명한 권위자이신 미국의 월터 미베인 교수는 2020년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는 사기다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4.15 총선은 이제 한국을 넘어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4.15 총선 직후인 4월 16일 비례정당 투표에서 통합당이 34%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33%를 얻었는데, 지역구 의석에서는 통합당이 84석을 얻고 민주당이 그 두 배인, 약 그 두 배인 163석을 얻은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어떤 뭐 정확한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생각해봐도 이건 확률상으로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과,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선거에 의해서 민의를 반영해야 될 대의민주주의의 왜곡으로 심각한 위기가 왔다,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이제 선관위 투표와 그 다음에 투표에 관한 현황들이 발표되고, 또 그 데이터를 백데이터로 해서 보수 유튜버들이 분석해 본 결과 많은 이제 의혹들이 양산되었습니다. 이를테면은 63대 36, 이것은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63%, 그 다음에 통합당이 36%를 얻었는데, 이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도권을 비롯한 경합지역에서 많은 곳에서 동일한 이 비율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당일 투표에서는 통합당이 이겼는데도 사전선거에서 이런 63대 36의 결과로 당선자가 뒤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0.39, 0.39는 인천 연수구의 경우 관외 득표율 비율이 관내 득표 대비 0.39로서 여기에 출마한 세 후보 모두가 동일하게 0.39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확률상 굉장히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1%입니다. 이것은 통합당의 경우에 사전선거에서는 당일 투표 대비 11%가 감소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반대로 사전선거에서 당일 득표 대비 약 11% 정도가 플러스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이런 현상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의 1000여 개 선거구에서 모두 이렇게 동일한 어떤 비율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의 확률은 약 2의 천성분의 1로서 현실 세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득표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또 숫자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선관위 이 발표 자료에 보면은 투표자 수와 그 다음에 각 후보의 득표 수 그리고 무효표 등을 합하면은 투표자 수와 0으로 이렇게 수렴이 되어 맞는 것인데, 마이너스 1 또는 다른 마이너스 값으로 이렇게 나온 선거구가 여러 곳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떤 인위적인 어떤 예를 들면 조작과 같은 어떤 과정에서 발생된 숫자가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출구조사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출구조사는 이제 아시다시피 당일 투표자 수가 투표자가 투표를 하고 나오면서 이제 인터뷰에 응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선거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일 득표수하고 출구조사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당일 득표를 기준으로 보면은 통합당이 124석을 차지하고 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출구조사는 사전선거를 포함한 듯한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이기는 것으로 방송 3사가 똑같이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것은 방송 3사가 미리 어떤 결과치를 알고서 어떤 기획된 숫자를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듯 어떤 우리가 이 통계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이제 일어난 게 이번 4.15 선거, 특히 사전선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미베이 교수의 논문에 의하면은 민주당이 득표한 숫자 중 149만 1,548표가 가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112만 2,169표는 만들어진 표이고 36만 9,379표는 도둑질한 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적으로는 어쨌든 믿기지 못할 일이 발생된 게 사전선거에서 나타났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문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이런 어떤 사전 선거 의혹에 대하는 반응이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침묵 모드입니다. 침묵 모드. 아예 이제 여기에 대해서 모르는 척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거를 부정을 한다는 말이냐, 또 그 많은 투표함과 투표수를 어떻게 바꿔치기 한다는 것이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사전선거 의혹 제기하는 것을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또 시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4.15 총선은 정당 득표는 비슷하게 어쨌든 1% 정도 통합정이 이겼지만 어쨌든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어떤 견제를 택한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40여 개 이상의 그런 경합, 아주 경합을 벌이는 그런 경합지구에서 이제 정당 득표를 감안하면은 반반 정도 이렇게 양분해서 당선자가 나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상식적이겠죠. 그런데 이게 일방적으로 어떤 전부 민주당 쪽으로 당선자를 내므로써 결과적으로 의석수는 이제 통합당의 2배 정도로 이제 여당이 많이 의석수를 차지하는 결과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1인 1표의 등가 원칙이 무너진 것이죠. 여당 의석수만 놓고 보면은 여당 지지한 사람들은 한 표가 2표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석수만 놓고 보면 이제 민주당에게 어떤 압도적인 힘을 실어준 것처럼 이렇게 되어버려서 그 민의가 쉽게 말해서 견제의 민의가 여당의 압도적 지지라는 행태로 민의가 왜곡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정이냐 아니냐 그거는 일단 2차적인 문제고, 일단 선거 결과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대의민주주의의 훼손이 왔고 여기에 우리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보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 어떤 대비책을 세우려면은 거기에 대한 원인을 찾아야 되고, 그 원인을 찾으려면은 이제 그런 사전선거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정확하게 한번 짚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정확한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사전선거 의혹 제기는 일단은 통계학적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억지가 아니고 합리적 의혹이다, 합리적 의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대의민주주의의 훼손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원인 분석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검표를 할 부분은 재검표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됐던 것을 확인도 해보고, 그 다음에 특히 전자개표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전자개표의 그런 분류기, 그 다음에 서브 등등 이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전자개표기 상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그런 것도 철저히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1인 1표의 등가 원칙이 제대로 표출되어서 민심이 제대로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민주국가의 모든 정치인과 국민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실 이게 사전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비난하거나 침묵할 일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일단 침묵하고 있는 것은 여권과 여당인데요.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까? 공연이 끌고 부서로 만들어서 말썽을 자초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지요? 그건 제가 볼 때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의 여당다운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대의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우리 국민의 민의를 생각한다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야당과 보수 유튜브 분들 왜 그렇게 같은 보수이면서 보수 유튜브들이 제기하는 그 사전선거 의혹 제기를 그렇게 질타하고 막 비난하십니까? 억지도 아니고 다 이 통계적 논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건데도 말입니다. 우선 야당의 일부 인사들은 혹시 이번 선거에서 어쨌든 의석수만 놓고 볼 때 야당의 참패로 공석이 된 그런 자리를 여러분이 차지하고 보수 세력의 주류로 자리매김하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까?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부 또 보수 유튜브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비난하고 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아직도 옛날에 그런 아날로그적인 사고로에 젖어서 현재의 그런 어떤 전자개표로 이루어지는 디지털 시대와 문화를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그게 아니면은 이번 기회에 아까 일부 야당 인사처럼 새로운 어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인물들이 야당의 주류가 되어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요? 지금 어느 시대인데 부정선거가 일어난다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울산 지방선거에서의 부정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드루킹 댓글 사건도 그게 무슨 자유당 시절에 일어났던 일입니까? 그것을 했던 게 현재의 여당인 민주당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총선에서는 그런 부정을 안 한다고 그렇게 딱 집어서 단정을 하시는지요? 그리고 그 미베인 교수가 밝힌 부정선거 중에서 이라크, 콩고 이런 나라들의 선거 결과가 뒤집힌 부정이 확인된 것은 2018년도 2년 전의 일입니다. 몇십 년 전의 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국내외적으로 아직도 부정선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선거악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과 진실도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것은 만고의 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그 방법이 세상의 문화와 흐름 속에서 바뀌어갈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그렇게 자신의 그런 짧은 지식과 생각으로
어떤 것을 절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까,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제대로 할까, 이런 관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고하는 그런 좀 유연한 그런 발상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20년 집권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울산 부정선거와 그 다음에 유재수 사건 등 정권의 일부 인사들과 관련된 그런 어떤 사건들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 조사를 매우 강하게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 인사조직까지 흔들고 지금 이제 총선 후에 오히려 이제 자신을 조사하는 검찰을 갖다가 조사하는 공수처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수처라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그런 어떤 부패를 잡아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얘기가 되고 했던 것인데, 지금 정부는 이제 정권을 쥐고 있는 자신들의 어떤 그 문제를 조사하는 검찰을 오히려 조사하겠다, 그래서 검찰의 힘을 빼겠다, 뭐 이런 공수처를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현실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사회주의라고 생각하는 토지 공개념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은 또 개헌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석수를 보면은 개헌을 빼고 다른 것은 다 얼마든지 여당 단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개헌도 아까 같은 야당이면서 뒤에서 같은 야당끼리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 일부만 동조하면은 개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요, 민주주의가 종식되고 전체주의로 가느냐, 민주주의를 그대로 계속 존속하며 민주국가로 남느냐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례정당 투표에서 보듯이 견제를 택한 민심은 사라지고 그 여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로 나타난 그 견제의 민심이 여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바뀌어버리는, 왜곡되는 이런 현실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는, 국민의 민의를 선거로 표출하는 민주주의는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위험한 지금 찰나에 서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런 의도를 가진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 열려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전선거 의혹 문제나 또 의혹이 없더라도 대의민주주의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이번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이해찬 대표가 또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20년 집권설을 얘기했던 이해찬 대표께서 최근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에 나타난 그 압도적인 의석을 얻은 민주당 의원들은 좀 뭐랄까, 정확한 제가 표현은 모르겠는데 좀 하여튼 좀 겸손해야 된다, 그 의석수만 믿고 그렇게 너무 앞서가거나
이렇게 교만을 부리면 안 된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그런데 20년 집권설을 얘기했던 이전 대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20년 집권을 위한 이제 탄탄대로를 마련했는데, 막상 이게 많은 것을 확보하게 되니까 이제 좀 조신한 모드로 이렇게 갑자기 변하니까 저도 좀 이상하더라고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아는 것입니다. 20년 집권 시절을 얘기하긴 했지만 막상 이렇게 현실화되니까 민주주의가 종식되고, 아, 이게 잘못하면 전체주의로 갈 수도 있겠구나. 제가 볼 때는 이해찬 대표는 아마 그래서 전체주의로 가는 거는 좀 바르지 않는 게 아닌가. 뭐 그래도 명식이 민주화 운동을 해왔다는 분이니까 그런 생각은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저는 이해찬 대표가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사전선거 이런 여러 가지 불거지는 의혹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게 있으면은 진실을 털어놓고 국민한테 있는 그대로 오픈하고, 잘못된 것은 사과를 하고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해야 그 이해찬 대표의 그런 자신이 생각하는 그 진정 어린 어떤 그게 제대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안 그러면 그렇게 아무리 얘기해봤자 전체주의로 그냥 갈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어떤 사전선거 의혹에 대한 부분이었고, 문제는 궁극적으로 이 4.15 총선 자체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무효.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공직선거법 일단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51조에 그 막대 모양이라고 딱 가로를 치가지고 막대 모양이라고 이어야 한다고 정확하게 이게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158조에는 그 투표 관리인이 직접 이렇게 날인을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부칙 그 5조에는 전자개표기는 원래 이게 보궐선거 등의 그런 조그만 규모의, 왜냐하면은 전자개표기 자체가 어떤 완벽하게 검증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검증이 될 때까지는 그 보궐선거 등의 소규모 어떤 선거에서만 적용하고, 총선과 같은 큰 선거에서는 사용을 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가. 그래서 이제 바코드는 QR코드를 썼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도장을 날인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또 인쇄된 걸 썼죠. 그 다음에 전자개표기도 뭐 원래는 쓰면 안 되는데 썼죠. 그래서 무효라는 겁니다. 공직선거법 179조에는 정규투표 용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코드 사용하지 않고 QR코드 쓴 거, 직접 도장 날인 안 한 거, 그 정규투표 용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긴 게 선관위라는 것입니다. 선거를 관리하는 선관위가 그걸 어겼고, 전자개표기도 선관위가 어겼고, 더 이상한 것은 그것을 그 잘못된 룰 하에서 열심히 이겨보겠다고 게임을 벌인 여당, 야당 다 거기에 대해서 별로 이상하게 얘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심각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제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허구한 날 법만 만들면 뭐합니까?
있는 법도 안 지키는데 더군다나 국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총선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걸 또 관리하는 선거법이야말로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선거법이 무슨 애국어로 되어 있는 어려운 구절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렇고 그 유권 해석이 필요할 정도의 그런 좀 난해한 이해가 좀 어려운 그런 조문도 아니에요. 한글을 아는 유치원생이 딱 봐도 아 이거는 법하고 법에 어긋났네 단방에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지적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좀 너무 과잉되게 사실 법조인들이 정치를 많이 하고 있죠. 여야 할 것 없이 법조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그 국회의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유능한 법조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정작 그런 아주 몇 줄 안 되는 그런 선거법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오늘날 이렇게 어떤 부정 의혹과 사전선거 의혹까지 일으키는 그런 과정으로 발전을 했지 않았나. 법을 우습게 하는 그런 어떤 준법의식, 거기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전체주의로 갈지도 모를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회로 총선 무효입니다. 무효고 또 이제 불법이냐 아니냐 하는 거는 이제 사전선거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또 따져봐야 되겠죠.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이번 기회에 딱 정리를 해서 다음에는 올바른 딱 제도하에서 우리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이렇게 선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진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하는 그 취지에 맞는 제도를 정립하고 또 우리 의식과 모든 행동들이 그에 맞추어져서 한 단계 높은 어떤 그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멋진 민주국가를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시간부터 침묵하시는 분들 그리고 비난하시는 분들 그러지 마시고 머리를 맞대어서 민주선거를 바로 세우는데 같이 힘을 모으고 생각을 모으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대한민국 전체주의로 가나 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